저희는 둘 다 수능 이제 전 영역 다 1등급 받았고 쌍둥이도 전체 다 1등급 받고 서울대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노력을 얼마나 했냐를 말씀드릴게요. 하루에 17시간씩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한 적이 있어요. 전교에서 나보다 공부 더 열심히 한 사람 없을 거다. 그리고 나서 시험을 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보는 족족 100점을 받더라고요. 정말 치열하게 공부를 많이 했고요. 단순히 공부 양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방법적인 면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 3학년 1학기 때는 제가 전교 1등으로서 1등급을 받았어요. 대박이죠? 그러니까 최하위권에서 그냥 1등급도 아니고 전교 1등을 해서 1등급을 받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교육 유튜브 채널 서울대 쌍둥이와 현재 대치동과 온라인에서 올마이티 캠퍼스라는 수학 교육 서비스 운영하고 있는 여호원, 여호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초등학생 때 학원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니면 부모님이 얼마나 개입해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를 해주셔야 되냐라는 거에 대한 대답은, 그러니까 학원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진 않고요. 초등학교 때 반드시 길러주셔야 될 역량이 있고 이거는 반드시 길러줘야만 된다. 이게 저희의 입장이에요. 이거를 부모님이 길러주실 수도 있고 부모님이 너무 바쁘시면 학원을 통해 기를 수도 있는데요. 그 역량은 뭐냐고 하면은 공부를 대하는 태도랑 습관이에요. 서울대 보내신 부모님들 중에서도 애들 어렸을 때 그냥 별로 터치 안 했는데 알아서 잘 큰 애들도 있겠죠. 있는데 이걸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머리가 워낙 좋고 애초에 타고난 성취감을 즐기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런 학생들은 부모님이 별로 개입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희가 아이들 지도하면서 가장 힘든 케이스가 어떤 경우냐면 공부 잘하셨던 전문직 부모님들 두 분 다 공부 잘하시고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자녀들도 보면 가르쳐보면 타고난 머리가 좋아요. 근데 어려서부터 공부하는 습관과 태도가 하나도 안 길러진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런 애들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 잘 못해요. 그리고 그걸 고치는 게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수많은 학생들 지도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부모님들이 길러주셔야 될 가장 중요한 거는 초등학교 때 진도를 어디까지 빼라, 뭐 영어는 얼만큼, 수학은 얼만큼, 이거는 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공부는 해야 되는 거다. 내가 그리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 노력하는 습관, 태도, 해야 될 건 하고 노는 습관, 이런 거. 공부 양이 하루에 뭐 몇 시간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건 해야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습관을 들여주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초등학교 때는 이것만 길러주시면 저는 공부에서 자녀 교육에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거는 되게 부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가치관에 따라서 되게 다를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부모님께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계신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게 맞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 부모님 세대 때보다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마인드가 열려 있으시고, 그러니까 좀 깨어 있으시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뭐랄까 이런 입시 지옥 속에서 기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시고, 사실 그건 좀 맞다고 생각해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게 가장 좋은 게 맞는데, 그런 가치관 하에 약간 어떤 실수들이 조금 발생하냐면요, 그냥 풀어두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부모님께서 나중에 뭔가 욕심이 안 생기시거나 아이들도 자존감이 되게 높고 이러면은 또 괜찮아요. 근데 많은 아이들이 자존감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중학교에 올라가면은 시험을 보고 옆에 자기보다 잘 본 친구들, 자기는 못 봤네, 이런 비교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 초등학교 때야 시험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하니까 되게 괜찮다 생각하다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올라가서 시험을 보면은 딱 첫 시험 보자마자 뭐지? 이렇게 돼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시험 보잖아요. 그때부터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불안감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그게 뭘로 연결이 되냐? 자존감의 저하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서 나는 못하는 애, 뭔가 근데 그때가 돼서 이제 막 해보려고 하면서 했는데 성적이 바로 안 오르잖아요. 해도 안 되네? 이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낮게 평가하는 것까지 연결이 되는 경우들을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야지의 문제가 아니라, 학창 시절에는 기본적으로 모두가 다 공부를 하게끔 되어 있고 공부를 통해서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은 학교를 다닌다고 하면은 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분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느 정도 기본을 갖춰놓고 오지 않으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너무나도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게 삶에 대한 태도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아무튼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저희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부모님께서 조금은 관리를 좀 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학원을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는 딱 그냥 이거예요. 집에서 관리가 되면 학원 안 보내도 되고요. 집에서 관리가 어려우신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사교육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들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과연 수학 공부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해야지 되는 거야? 충분한 거야? 이런 생각 다들 한번 해보신 적 있을 텐데요. 아마 이 데이터는 전국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아마 집계를 내보지 않았나 싶은데, 저희가 실제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 상위 30% 하는 애들, 상위 10% 하는 애들 수학 공부 일주일에 과연 몇 시간 하느냐를 저희가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기준인데요. 100명 중에 딱 50등 정도 하는, 중간 정도 하는 애들이 일주일에 공부 10시간 합니다. 수학 공부. 참고로 수학만 기준이고요. 일주일에 10시간이니까 하루 평균 한 1시간 반 정도 수학 공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상위 30% 하는 아이들은 일주일에 15시간을 공부합니다. 하루에 약 2시간 조금 넘게 공부를 하는 거고요. 상위 10% 하는 아이들이 일주일에 20시간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평균 3시간가량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1등 하는 친구들은 일주일에 40시간을 공부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일반적인 케이스라기보다는 수학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수학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의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수치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시간을 객관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어떤 아이들은 3시간만 해도 힘들다 생각하고 어떤 아이들은 10시간 해도 조금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차이가 과연 어디서 올까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평소에 매일 반복되는 습관에서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공부하는 게 습관이 된 아이들은 10시간을 공부해도 조금 했다고 생각을 하고, 하루에 한두 시간 공부하는 애들은 3시간만 해도 힘들다고 생각하죠. 결국 공부의 많은 공부 양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것은 매일 반복되는 습관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는데요. 그럼 중요한 건 이거겠죠. 과연 그 습관을 어떻게 만들 것인데, 아이들은 저희가 지도를 해본 결과 아무리 불타오르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결코 그게 습관으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아이들의 실제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습관을 만드는 것에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환경입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는 것, 이게 바로 습관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환경을 통한 습관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 아이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학교 등교하는 겁니다. 사실 다 큰 성인들도 매일같이 그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 어디를 간다는 것 쉽지 않을 텐데요. 그런데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는 누구나 다 가잖아요. 왜냐? 가야만 하니까. 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것들을 모든 아이들이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공부에 있어서 습관을 만드는 건 딱 이와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해주셔야 할 것은 뭐냐면,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동기부여를 통해서 공부를 하겠다 마음 먹은 아이들이 이 환경에 들어가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습관을 만드는 핵심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환경을 만드는 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 공부를 하는 장소와 시간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는 수많은 공부를 실패하는 케이스들이 뭐냐면, 공부하는 시간과 장소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오늘은 독서실에서 하고, 오늘은 집에서 하고, 어떤 날은 스터디 카페를 가서 하고, 어떤 날은 친구들이랑 하고, 이런 식으로 대중 없이 중구난방으로 하게 되면은 그때그때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공부를 포기하게 되는 수많은 상황들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루틴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일주일 단위로 어떤 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디서 공부한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그것이 학원 선생님 혹은 부모님 아니면 친구들 누가 됐든지 간에 누군가의 약속을 통해서 정해져 있어서 그 시간에는 어느 장소에 가서 공부한다라는 게 아이들 머릿속에 명확하게 인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공부하기 위한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과정에 있어서 공부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원천 차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부에 있어서 환경이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과 장소 외에도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포함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핸드폰 같은 것이겠죠. 간혹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막 환경에 가둬놓고 옥죄면 너무 좀 그렇지 않냐,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저는 그런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요. 아이들 눈앞에 사탕을 둔 다음에 먹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눈에서
보이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이들을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아이들이 쉴 수 있는, 놀 수 있는 온갖 환경 안에 노출시켜놓고 공부를 하라는 것은 마치 눈앞에 맛있는 사탕을 두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느꼈던 게 오히려 그런 유혹의 요소들로부터 원천 차단하는 것이 오히려 아이들이 공부를 훨씬 더 쉽게 집중하고 해야 될 것들을 더 빨리 끝내게 만들어줄 수 있는, 어른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에 핸드폰을 반납하는 거, 그리고 자기로 정해진 시간에는 핸드폰 부모님한테 반납하는 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도움될 만한 팁으로는 보이지 않는 방이 아니라 거실 혹은 주방, 식탁과 같은 오픈된 공간에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저희도 학생이었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들도 학생이었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다들 공감하실 텐데요. 내가 공부하지 않는 거를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으면 아이들은 딴짓을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문 닫고 부모님이 보이지 않는 방 안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뭔가 딴짓을 하고 싶을 때 딴짓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방에는 보통 침대도 같이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좀 피곤하면 잘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다른 짓을 해도 아무도 모른다라는 환경, 그 유혹의 환경에 노출되면 아이들은 쉽사리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것인데요. 반대로 거실 아니면 주방, 식탁과 같은 오픈된 공간에서 우리가 공부하기로 약속된 시간에 공부를 하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아이들은 분명히 그 환경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아이들이 훨씬 더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들을 분명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되게 유명한 일본에서 마치 서울에 저희 서울대 쌍둥이가 있는 것처럼 일본에도 되게 유명한 또 공부해서 성공한 그런 부모님이 계세요. 자녀들을 잘 키운 부모님이 계신데 그 부모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되게 유행한 공부 방법이 바로 거실 공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 공부시키실 때 각자 방이 다 있다 하더라도 방에서 따로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집은 항상 공부할 때 다 같이 거실 나와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약속하듯이 같이 공부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사실 학생들 지도할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뭐냐면 학원에 있는 시간이야 저희가 다 감독할 수 있고 학생들을 열심히 지도할 수 있지만은 집에 있는 시간만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사실 집에 있는 시간에 숙제를 해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학원에 다녀도 그 효과를 보실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그럼 부모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바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그랬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공부할 때는 항상 같이 나와서 거실에서 공부하는 것. 어머님께서는 같이 옆에서 책을 보시든 그런 것들을 해주시고, 형제들이 있다면 형제들끼리 같이 공부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그것에 아이들이 익숙해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습관이 길러진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습관을 만든다라는 것이 의지 관리의 핵심인데요. 이 과정에서 부모님들께서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하는 중요한 마지막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드백입니다. 제가 이 과정을 수없이 부모님들한테 이야기해드리고 저희도 아이들 지도하면서 실천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정말 중요한 것은 반드시 피드백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아이들은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날은 열심히 잘 될 때도 있지만은 어떤 날은 또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잘 되는 과정, 잘 안 되는 과정에서 부모님 혹은 선생님의 피드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일련의 과정들이 지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아이들이에요. 원래 오늘까지 하기로 했던 숙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숙제를 다 못했는데 학원에 가도 선생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모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숙제를 안 해도 아무 일도 안 생기네? 그러면은 당연하게 그 다음에 조금 하기 귀찮고 싫을 때가 있을 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숙제를 안 했더니 학원 가서 선생님과 되게 불편한 상황을 겪게 돼요. 그리고 뭔가 민망한 상황을 겪는다던가 아니면 부모님한테 뭔가 질책을 듣는다던가 하면은 그 순간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은 아이들은 숙제를 안 하면 내가 이런 불편한 상황을 겪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숙제를 해야만 된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고요. 이런 숙제를 안 한 것뿐만 아니라 잘했을 때도 있을 거잖아요. 내가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원래 하기로 했던 것보다 더 했어요. 그리고 했던 걸 되게 훌륭하게 성취를 해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칭찬을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그 공부를 열심히 한 거에 대한 뿌듯함과 보람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해주셔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잘하면 잘했을 때
격렬하게 칭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설령 좀 나태해지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 꾸지람도 주시는 것, 이런 피드백을 주시는 것들이 아이들이 이런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 나가서 좋은 습관을 들이는데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신 부모님들 자녀 교육 때문에 아마 고민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이 과정, 이 단계들 하나하나씩 실천해 나가시다 보면은 분명히 달라진 아이들의 모습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부모님들 꼭 자녀 교육 성공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